카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4%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3%대, 뱅크도 4% 가까이,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그나마라도 지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1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카카오그룹주 불기둥이 이렇게 뿜어 나오는 게 JP모건 측에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JP모건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밸류로 놓고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주가라는 게 늘 밸류에만 빗대서 움직입니까?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0억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딱 10억에 맞춰서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밸류에 의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서도 이걸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펀더멘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 심리적인 측면에서 뭐 수급이 됐든지 시장 변동성이 됐든지 패시브 자금이 됐든지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 그렇죠? 심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 밸류가 아니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센티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JP모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펀더멘털 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는 카카오그룹주를 바라보는 심리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어제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을 했다. 그리고 리포트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에 대한 탄생을 기대하고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 목표 주가를 일제히 다 상향 조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카카오그룹주가 제가 이제 내용을 좀 풀어드리긴 할 텐데,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주장 자체만 놓고 보면 맞아요. JP모건의 의견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거를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카카오그룹주들은 지금 충분히 좋은 시세로 좋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이거는 즉시 역추세를 타는 그런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 이후에 눌림목으로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일단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풀어드릴 내용은 펀더멘털 관점입니다. 펀더멘털 관점이고 밸류를 풀어드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조건 틀렸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니까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투자를 하시는데 공부가 또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함께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우리 카카오 주주님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최근에 제가 카카오를 좀 집중적으로 커버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고, 페이도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카카오그룹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고가 됐든 뭐 플랫폼 이용료가 됐든 중간중간에 수수료가 됐든, 그렇죠? 카카오그룹주가 실제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돈을 벌 거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다. 자,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한번 풀어드리면요. JP모건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예산 10조 원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점유율을 30% 정도를 차지하고 결제 수수료를 0.56%를 책정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가 나온다? 170억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올해 카카오페이의 연간 예상 매출의 2%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30억 정도로 추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가총액 6.7조짜리 기업에게 이게 30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떠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밸류를 구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이러한 계산 방식, 요거 좋은 계산 방식 맞습니다. 그래서 악재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풀이도 맞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요렇게 계산하는 거는 밸류상, 펀더멘털상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센티먼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센티는 뭐예요?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면 그런 명분은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카카오페이와 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요인이 뭐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정부 정책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에 새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정부 정책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거나 카카오가
오늘 음봉을 이렇게 세게 뛰는 것은 JP모건의 저런 내용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45,000원을 넘어설 때는 좀 쫓아가듯이 매매를 해도 좋다. 돌파 매매 관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 45,000원, 6,000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접근해서 추가 매수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오히려 지금 호재가 정말 많기 때문에 JP모건이 이야기했던 저 한 가지만 가지고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뭐 A라는 호재, B라는 호재, C라는 호재, 뭐 D라는 호재가 있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호재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재명 정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B라는 호재는요, 뭐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C라는 호재는 자회사들이나 계열사들의 주식들이 전부 다 일제히 좋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D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호재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지금 JP모건이 주장한 거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 화폐, 그쵸? 그럼 B에 해당이 되겠네요. A, B, C, D라는 호재가 있지만 B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급등하면서 반영이 다 됐고 시세를 지금 토해내고 있으니까 그럼 B에 대해서는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호재 가지고 새롭게 올라가면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충분히 여전히 가능한 거고요. 자회사들이나 계열사들 실적 턴어라운드, 뭐 당연히 연결 이익으로 긍정적인 실적 기대할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뭐 이거는 법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모멘텀은 살아있고 모멘텀으로 차근차근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호재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는 카카오는 이번 조정에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오늘 영상을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께 기계적으로 풀이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그대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빠르고 공격적인 매매를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타이밍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렵다. 코스피가 저점 대비 지금 25%나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25% 이상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요런 거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에 2배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그대로 돈 버는 거.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추가적인 부를 더 뿜어냈는데, 아무래도 저평가된 한국 주식,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만년 저평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는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뭡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 지주사나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많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끌어올리면 아무래도 저평가라는 키워드의 종목을 끄집어 올리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러면 저평가 종목들이 오른다라는 거는 반대로 고평가 종목들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가 일어나느냐? 키 맞추기가 일어납니다. 코스피만 움직여서 되겠어요? 코스닥도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평가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자리를 잡으면 고평가 종목들도 적당한 수준은 찾아간다. 키 맞추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는 것도 좋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돌파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얘도 12,000원, 13,000원까지 봐도 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전환되진 않았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로 사라는 말씀을 저는 안 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6,000원대부터 매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혹시나 지금이라도 신규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 나쁘진 않지만 대신 조건은 있다. 분할 매수는 하셔야 된다. 지금 가격에 사더라도 7,000원까지 하방은 열어놓고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요것만 좀 지키신다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것저것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러면 적어도 일부의 비중이라도 시장 평균만큼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는 공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머니코드 채널은 HLB가 사실 메인 종목이었어요. 제가 뭐 메인으로 그 종목을 리딩을 한다 이게 아니라 HLB 주주님들이 좀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 HLB 주주님들께 코스피 5,000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제가 12년 동안 여러 가지 갈고 닦았던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압축시키고 함축시켜서 교육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저를 사칭을 한다거나 제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만든 것들, 뭐 PDF 자료나 이런 거를 다 지들이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름만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내 목소리 자체가 브랜드니까 제 목소리 들으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담겨있는 영상으로 교육 자료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진짜 뭐 AI로 복제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노력 열심히 한 거니까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진짜 제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카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다 드릴 거고, 이 자료들은요 실제로 제가 교육 패키지로 99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육 자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좀 배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실제 오프라인 강의들도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 교육 자료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직접 공부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메모도 열심히 하시고 타이핑도 열심히 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누적으로 회원을 한 7,700명 정도를 모셨었거든요.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결제를 했다 하시는 회원님들이 누적으로 7,70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또 훌륭한 수익까지 다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또 대체거래소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매매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매매가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는 레벨을 좀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고 공부하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만 누르시면 과거에 에코프로 저희가 1200%까지 수익을 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실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수익을 다 낼 수 있게끔, 내가 진짜 주식을 보는 눈이 자꾸 트여서 뭐가 자꾸 보여, 야 이거는 진짜 수익이 되겠구나, 이거는 들어가도 되겠구나, 스스로가 보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대신에 구독만 눌러달라. 카카오 주주님들은 아직 저를 본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구독 누르시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다는 조건 하에 저는 이 자료들을 무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교육생들께 6개월 동안 이 자료를 베이스로 트레이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해봤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핫했잖아요. 대선 때 홍준표 관련된 종목, 이재명 관련된 종목, 정책주, 뭐 올리브영 등등, 그쵸? 이렇게 스토리가 다 있는 종목들 가지고서 매매를 했고, 비중을 3%에서 5%씩만 태워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다 해봤는데 100% 이상 수익 난 종목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됩니다. 실제로 100% 이상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이 중에서 아직도 일부 물량들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는 코멘트를 달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방송에서 공개는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모든 매매는 저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또 앞으로 기록이 되는 것들도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제가 드리는 자료랑 한번 빗대가지고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제가 따로 교육을 안 해드려도 이것만 보고 얘네들 검색만 이 날짜에 맞춰서 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데가 없다. 구독만 누른다고 이런 자료를 다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죠.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통할 때도 서로 소통이 오히려 더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교육자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선착순 300명에게만 지급되니까 여러분들 꼭 늦지 않게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대응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